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의 신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스타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게임주가 들썩입니다. 다만 신작 성과에 따라 3분기 실적도 엇갈린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섹터죠. 증시 화랑에도 소외됐던 게임주, 빅 이벤트 덕을 좀 볼까요? 네, 항상 이맘때 들썩거립니다. 이 지스타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게임주들이 잠잠하다가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딱 들썩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스타 덕분에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행사 끝나고 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지스타가요, 사실은 부스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 대형 게임사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메인 스폰서로 참가를 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스타로 인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도 아이온2라고 하는 이 대형 신작을 지스타가 끝난 직후에 또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작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게임사죠. 근데 한동안 지스타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번 2025년 지스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형 게임사들은 그러면 이번에 왜 참여를 많이 안 했는가? 이 부분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내수 시장을 많이 공을 들였었던 그런 이제 대형 게임사들이 아무래도 좀 돌파구로서 해외 시장에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국내 게임쇼보다도 해외 대형 게임쇼에 또 참여를 또 공을 들이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처럼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있어서 게임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라기보다도 그 안에서 신작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또 실적이라든지 의미 있는 좀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벤트 하나 때문에 섹터가 다 같이 가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워낙 게임 섹터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테마인데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작이나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에서도 이미 그게 드러났어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런데 실적하고 주가는요, 굉장히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이번만 하더라도 넷마블이라든지 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제 몇몇 기업들은 사실 게임 섹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존에 양호했던 실적만 유지가 된다면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네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더해지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주가는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양호한 실적을 냈긴 했지만 내년에 본격적인 어떤 기대되는 신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녹여져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여전히 그 적자 상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NC타워를 매각을 하면서 이 그 단기 순이익에 있어서는 좀 흑자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경영진들이 이미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3분기까지는 우리 실적이 조금 어둡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좀 많이 내려가 있고 또 반면에 아이온2라든지 신작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지스타에 아직 그 발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신작을 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NC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숫자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아주 재밌는 상황들이 좀 게임 섹터 안에서 지켜볼 수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했었던 기업이 바로 NC소프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AI 그 산업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나 개발할 때마다 많은 개발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AI와 함께 소규모 인력들이 융합이 돼서 게임을 개발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대형 게임사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소형 게임사들도 앞으로는 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다. 그동안에 대규모 인력을 갖추지 못해서 약간은 대작을 좀 선보이지 못했던 그런 중소형 게임사들도 나중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쪽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대형사 안에서는 NC소프트 짚어주셨고 눌려 있었던 중소형사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의 알리바바가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던 위메이드 이런 쪽은 너무 큰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임주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국내 게임업계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사를 지분 인수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지금 2대 주주 현황들을 쭉 보시면요.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 넷마블, 크래프톤, 2대 주주가 이제 다 중국 자본들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 중국 자본 쪽은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또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분 참여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재밌었던 것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존의 형태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향후 그 성장 동력에 좀 주목을 하고 이번에는 좀 알리바바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한 초석을 지금 위메이드 쪽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투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위메이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중에서 10조 1천억 원을 AI 대전환을 위해 쓸 계획입니다. AI 하면 네카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이버는 AI 전략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카카오도 영업이익 사상 처음 2천억 원 달성에 성공했죠. 이제 이들 주가의 폭발은 시간 문제일까요? 네카오가 참 우리의 아픈 손가락인데 3분기에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조 자체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내용을 뜯어보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비즈톡 그러니까 이제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서의 그런 채널 쪽에서 수익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쪽 그 수수료 체계를 좀 변화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쪽에서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4분기에 가서 3분기까지 좋았고 4분기에 안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조 자체는 4분기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이용자들이 혹시나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영진들은 오히려 체류 시간이 2분가량 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빠르게 이 롤백을 시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금 바뀐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저 이탈을 불러온다면 결국에 중기적으로는 이것이 또 이익의 급감을 또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4분기 실적까지 보는 그런 전망에 있어서는
호실적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업데이트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양쪽 다 AI 쪽이 됩니다. 이 AI 에이전트로 맞붙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망도 좀 사업 전망만 네. 놓고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고 있는 길이 워낙 지금 네. 다른 상황이라서요. 네이버 쪽의 전망이 훨씬 더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또 선택을 받기도 했던 네이버인데 확실히 이 AI 쪽 관련해서 확장세가 굉장히 좀 남다른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까지는 괜찮다 할지라도 내년의 성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별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이 쇼핑 쪽에 있어서 쇼핑 에이전트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소비자 유저들의 그런 행동 반경을 예측을 해서 실행까지 옮겨주는 그런 쇼핑 에이전트라고 하니까 저 역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 안착을 잘만 성공한다면 결국에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네이버가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아직까지 좀 뭔가 뚜렷한 그러니까 비전까지는 알겠는데 뚜렷한 뭔가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속도감이 좀 뒤처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아직까지는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IT 플랫폼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전체 토픽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네이버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아직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는 한데 사실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아쉬워요. 최근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외인 투자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거나 혹은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이제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직 좀 이러한 수급에 있어서 탄력은 여타 다른 뭐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 뭐 제약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난이도가 매매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쪽에서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본다면 네이버가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실적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띠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AI 생태계라고 하는 거를 떼놓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지난해에 요맘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AI 하드웨어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25년은 AI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중심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관련주들이 조금씩 상승을 해 나갔는데 뭐 시간차가 존재했습니다만 결국 그 플랫폼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이버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가격적인 전략도 말씀드릴 텐데요. 26만 4천 원권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소폭 눌렸을 때 26만 원권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저점을 다졌던 가격대가 2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축을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가격대 직전 고점 부근 29만 원 선 일단 도달하는지 여부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목표 주가 29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오늘의 토픽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목표 주가 달성했는데요. 3박자를 고르고 갖추고 있어서요. 이 종목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증권주 하나는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신규 진입은 약간 좀 망설이실 수 있는 그런 가격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직전 고점 다시 탈환하는지 여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을 탈환할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자 보유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